자,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이 MBC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JTBC도 아니고 MBC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 스트레이트에서는 미디어치를 비방음했죠. 그러면서 최서원 씨가 이 회고록을 냈는데 JTBC도 안 하는데 MBC가 튀어나와서 최서원 회고록을 난도질하는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공영방송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난도질을 하려면은 팩트의 무게라 그러면 팩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팩트가 아니니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 인간이 그 누군지 모르겠는데 MBC에서 지금 이것도 특히 태블릿 PC를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 방통심이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걸렸어요. 이 보도도. 그러니까 MBC는 완전히 이 친문 어용 매체의 선두에 서서 문재인의 입맛에 맞게 탄핵 무효 여론을 막으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덤비고 있습니다. MBC 지금 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문재인이가 국민 세금을 떨궈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볼 땐 잘못된 전략인데 하여튼 본인들이 잘못된 판단했으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이 최서원이나 탄핵을 잘못 건드리면 무조건 미디어치하고 맞붙이게 돼 있거든요. 최서원 감옥했다고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최서원 잘못 건드리면 무조건 미디어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 안 둬요. 이 기자 이름이 봅시다. 기자 이름 뭐예요? 뭐 기자 이름이 안 나와 있어. 남상호 기자네. 남상호 기자. 우리 이름 기억해 놓읍시다. 자, 태블릿 PC 거짓 주장을 또 꺼내. 나는 참 이게 너무 웃긴 게 태블릿 PC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본인이죠, 본인. 저도 아니에요. 저한테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썼냐 안 썼냐고 물어보면요, 저도 최서원 씨가 안 썼다고 주장한다라고 밖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그걸 판단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단지 본인이 안 썼다 그러면은 본인이 안 썼다는 전제로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인데 이 남상호 이자가 봤어요? 야, 죄송합니다. 봤어요? 최서원이 쓴 거? 봤어? 못 봤죠? 저는 봤어요? 최서원이 안 쓴 거를 봤냐고 물어보는 거는 그게 질문입니까? 지금 최서원이 썼다고 주장하려면은 이자들이 최서원이 쓴 걸 봤어야 돼요. 1차적으로. 봤냐고 지금. 근데 최서원 본인이 안 썼다 그러는데 거짓 주장을, 이 쓰레기들이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서원이 서 그렇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제가 어떻게 잘 보세요. 문재인이 100% 감옥 들어갑니다. 나중에 문재인이 뭐 스마트폰이 문재인께 맞냐 안 맞냐 했을 때 문재인이가 안 썼다 그랬을 때 제가 거짓말하지만 너 썼다 이런 주장하는지 보세요. 이건 일단 당사자 주장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는 뭐냐 근거가? 검찰 특검, 법원도. 그럼 검찰 특검이 봤어요? 검사들이 최선을 쓰는 거 봤어요? 판사가 봤어요? 이런 사건은 검찰이든 특검이든 법원이든 다 같은 제3자 입장에서의 평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최서원이 쓴 것 같다라는 주장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방법은 없어요. 최서원이 태블릿 PC를 쓰고 있는 거를 사진으로 찍지 않는 이상은 이런 사건은 다 제3자예요. 나나 검사나 판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해서 판사가 썼다고 했다고 맞다 그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근거 나오는 게 정호성이가 자 이게 제가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이거 가지고 저한테 10번을 물어봐요. 10번을. 자 설사 정호성이 최성원에게 전달한 청와대 문건이 태블릿 PC에서 발견됐다 해도 그렇다 쳐도 이게 최서원이 그 태블릿 PC를 썼다는 증거가 됩니까 이게? 청와대 문건은 여러 명하게 퍼져나가는데 최서원이 전달받았다 치자고요. 그럼 그 태블릿 PC에도 비슷한 똑같은 문건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아닙니까? 그럼 김한수도 내부 문건들 6물 다 받았을 텐데 김한수가 쓴 태블릿 PC에 최서원이 전달받은 문서와 비슷한 게 있다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태블릿 PC를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가 되냐 이거예요. 제가 이거 검사하고 10번을 써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검사가 이런 얘기할 때 나는 어떻게 저 검사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는지가 이해가 안 될 정도. 이거 아주 단순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청와대 문건들이 태블릿 PC에 들어가 있어도 그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김한수 같은 청와대 인사면 그건 김한수가 쓴 거지 왜 최서원이 문건을 받았다고 그게 태블릿 PC가 최서원 거냐. 논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응? 억지지 억지 한마디로 억지. 그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가 이딴 얘기 가지고 10번을 저한테 물어보냐는. 자, 이거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더라고, 그때. 자, 그래서 태블릿 PC 위치 정보가 당시 최 씨의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말이 안 되는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태블릿 PC가 있는데, 그 중에 딱 3번만 경로와 일치한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최서원 거냐. 원래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완전 잡았죠. 독일에서 있을 때 최서원이 쓴 게 아니라 김한수의 상관이 독일에서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김한수와 이병헌에게 지시한 내용을 우리가 받은 이메일을 조사해서 그게 김한수 거라고 우리가 입증하면서 우리가 이 논리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언제요? 이게 올 4월인데 MBC 정도가 이 얘기를 떠들려면은 우리가 이 논리를 깨부순 근거를 미리 알고 반박을 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알 거예요 아마 MBC도. 근데 반박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미디어 오늘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뭐냐? 1년 6개월 전에 저를 2년형을 선고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의 1심 판사가 선고한 내용을 갖고 지금 계속 재탕, 3탕, 4탕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앞뒤로 무지막지한 조작 증거들을 다 잡아냈는데 그거를 반박할 능력이 안 되니까 1심 판결문 1년 6개월 전에 1심 판결문 가지고 지금 재탕, 3탕, 4탕 하고 있는 거예요. MBC하고 JTBC가.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뭐 미르 케이지를 하는데 이건 제가 좀 따로 좀 이제 조사해가지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단정을 하죠? 태블릿 PC가 자기 것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에 줄 서 있는 검사하고 판사가 이게 최선 거라 하면 최선 겁니까 그게? 이게 과학적 객관적으로 누구 건지를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냥 문재인의 어용 검사 판사가 이게 최선 거라면 최선 거냐고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기자 교육할 때? 이자? 이거? 남상호? 어디서 이런 교육 받았습니까? 기자 교육?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자들은.
자, 이왕 나온 김에 이제 내일 우리가 SKT 계약서 위조를 고발하는데 저는 최천 빼자 그랬는데 뭐 우리 실무진들이 최천 하자 그래가지고 넣나 봅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정리했는데 먼저 앞쪽에다가 최성원이 여전히 태블릿 PC는 내가 쓴 적 없다라고 그 책에 제가 어제 책을 다 읽었는데 최소 20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성원이 옥중에 쓴 일기를 모은 책인데 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대목만 나왔다면 무조건 태블릿 PC가 나와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가세연의 가용석이나 이런 떨거지들 태블릿 PC와 탄핵이 관계없다. 이게 더 나쁜 놈들입니다. MBC나 JTBC보다. 핵심이 최서원이죠. 그 최서원 누명의 핵심이 태블릿 PC예요. 그래서 최서원이 아주 많이 반복을 하는데 태블릿을 내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한 세력들은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독자들은 많이 알아서 그러는데 왜 계약서 위조 문제가 나왔냐? 돈을 김한수가 냈는데 요금을 그럼 요금을 낸 놈이 그 사용자 아닙니까? 지금까지 검찰하고 특검은 김한수가 돈 낸 거를 은폐해오고 마레이 컴퍼니라는 김한수 회사가 자동으로 돈을 냈다는 증거 조작을 해온 게 걸렸어요, 이번에. 김한수가 낸 거를 법인이 자동으로 낸 것처럼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증거를. 그러면 그 계약서에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 법인카드 번호는 뭐냐, 이거. 왜 김한수가 냈는데 계약서에 돈 10원 한 장도 안 나가 있는 카드 번호가 적혀 있냐. 그래서 이게 위조 아니냐고 얘기한 게 지금 계약서 위조의 시초인데. 그래서 SK엔테가 우리가 이제 계약서를 받아보니까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계약서인데 왜 1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이런 사인 나와 있고 나머지 2, 4, 5페이지는 사인이 이렇게 돼 있냐요. 사인 다르잖아요. 그래서 위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게. 한 번이라도 우리 지금 미디어치 시청자들 다 계약서 많이 써봤을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 계약이든 뭐든 계약서 중간에 사인 바뀌는 거 봤어요? 한날 1시에 쓴 계약서가 1페이지하고 2페이지 사인이 바뀌는 거 봤습니까? 이게 위조가 아니면 뭐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조 증거들은 쫙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SKT에 제출했어요. 답변 달라. 아직까지 답변 없습니다. 제가 미디어치를 거의 20년간 운영하면서 뭐 그전에는 뭐 이름이 뭐 브레이크 뉴스도 있고 빅뉴스도 있지만은 제가 대기업을 상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왜? 우리 광고주니까 대기업이. 제가 한 10대 대기업들의 이른바 국회 쪽에서는 대관이라 그러고 우리 쪽에서는 이제 대외협력이라 그러는데 제가 안 만나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 골프 얘기했는데 제가 골프를 치게 된 이유도 우리 광고주 기업 쪽에서 골프 치자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 배운 겁니다. 제가 안 만나본 이 대한민국 대기업의 대외협력팀이 없어요. 자, 이 정도로 SKT가 문 닫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조작 증거를 우리가 잡아서 SKT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줬잖아요, 답변해달라고. 그게 만약에 조작이 아니라는 확고한 반론 증거가 있으면요, SKT 이 전무급이 미디어치 사무실로 옵니다. 와서 이런 거 사인 다른 이유는 그 당시에 김한수라는 놈이 술이 취해가지고 1페이지는 이렇게 사인을 2페이지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런 식으로 어떤 설명을 해요, 저한테. 자기들이 이게 조작이 아니라고 저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은 옵니다. 와가지고 어떻게든 설명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SKT는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단지
SKT 문제를 우리가 제기했을 때 SKT 대협력 팀이 미디어치 전화해서 제발 태블릿 사건에서 SKT 이름 좀 빼주세요. 그 얘기하고 우리가 안 빼주니까 더 이상 연락이 없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대기업의 행태가 아닙니다. 20년간 제가 대기업 상대해봤지만은 이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 조작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있고, 그럼 경찰은 뭐 해야 되냐? 경찰은요, SKT 최태원이고 뭐고 불러서 조사할 것도 없어요. 그자들이 와봐야 답변하면은 김한순 자가 술 처먹고 와서 2시 1분에는 사인 이렇게 했다가 2시 2분에는 사인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사인다는 거를. SKT 자들의 증언을 드릴 것도 없이요. 그냥 경찰은 SKT 본사의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SKT가 준 계약서가 실제로 원래 있던 계약서가 맞는지, 누가 집어넣는지, 실제 원본은 누가 삭제했는지 SKT 서버만 수사하면 끝납니다. 딴 거는 조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고소하면 문제가 고발하는 건데 저를 수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SKT 서버만 수사하면 끝나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나왔잖아요. 경찰은 SKT 계약서를 보관하는 서버를 수사해. 검찰이 위조한 계약서를 SKT 서버에 집어넣었는지, SKT의 실제 계약서를 서버에서 지워버렸는지, 이거만 파악하면, 이거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이거 포렌식 하면 되거든요. 이거 하루면 끝나요. 이거 안 한다? 만약에 경찰이, 그러면은 문재인의 압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거 하루면 끝나는 수사인데 이거 안 한다는 얘기는 문재인이 전화 받고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마포경찰서. 나중에 이제 문재인이 끝나면은 다 싸그리 같이 처벌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 안 했다간. 그래서 내일 마포경찰서에서 이 고소장을 제가 직접 제출합니다. 제가 고소인이고, 이제 최태원이하고 SKT 박정호 사장하고 이기훈 실장 다 이제 피고소인으로 제가 고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김원재 기자 이제 산악회 총무가 됐는데, 어제 그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기자했던 걸 취재한 내용인데, 큰 차이는 없고, 저는 왜 이렇게 기자가 적나 싶었더니, 이거를 이제 이 법조 출입 기자들끼리 이 풀을 짜가지고 몇 명만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한 20, 우리 기사 보니까, 풀 기자를 선발해서 이 대표로만 이게 파견해가지고 기사가 한 28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서원의 회고록에 대한 이 기자들의 관심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전 넷밖에 안 와가지고 이거 왜 그런가 싶었더니 풀로 뽑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태블릿 관련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하지 않는다, 이 기자들이. 그냥 무식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